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 터치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 나간 거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고 회개와 회심 많이 하셨나요? 우리들도 그 방송하고 참 생각이 많았는데요. 자, 어떻게 지난주 지내셨는지요? 우리 조나단부터. 저요? 편집판이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여갖고, 네, 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편집 잘했어요. 네. 그 긴 얘기를 줄여서 그렇게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제발 편집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좀 연락 좀 해주세요. 편집 좀 도와주게. 네, 오늘의 광고는 같이 편집 좀 합시다. 네, 편집자 구하는 게 오늘의 광고인가요? 네. 네. 자, 그럼 구찌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바빴어요. 뭐 하시느라? 바빠요. 회계랑 회심하시느라? 그것도 있고 일하느라 바빴어요. 다다음 주 이제 시험이에요. 맞아요. 네. 수능 시험. 아니, 저는 수능이랑은 상관없고 25일날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는. 자격증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걸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아니, 애들 자격증 시험이에요? 아니면 애들이죠? 네, 애들 자격증 시험. 하여튼 그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모태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회개와 회심 다시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은 회개와 회심을 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회개랑 회심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 뇌과학적으로는 신피질 안에 우리가 회심을 체험할 때 해마에 호르몬이 확 뿌려져가지고 신피질에 완전히 저장이 되어야지만 기억이 나는 거죠. 지난 11월 7일 뉴스엔조이에 난 기사의 제목이 극우 집회 판 깔아준 한기총 구국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 조나단이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11월 7일 날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리 한기총 지금 엄기호 대표회장이 맡고 있죠. 순수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정치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뉴스엔조이에 났어요. 내용은 이번에 한기총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국가안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개와 구국 기도회를 명목으로 해서 이제 이 기도회를 개최를 했는데 행사에서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이 오늘에 오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서 있었다. 말아먹은 나라를 한국교회가 살려놓으니 좌파 종북 빨갱이가 세웠다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웠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 교회는 참고 기도만 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청와대 앞에서 하는 트럼프 반대 집회는 허가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는가? 언제부터 이 나라가 종북화됐는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을 동의하면 아멘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자기들인데 자기들 요즘 찬밥 신세라고 땡깡을 비우는 집회를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 모임을 한 거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종교하고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를 저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양심 고백을 우리 하신 거예요. 근데 네. 빤스 목사님하고 우리 윤창준 빤스 그 사람이 뭐겠죠? 노밴디. 네. 홍보수석이었죠, 이 사람이. 네. 네. 이 사람하고 같이 연단에 서가지고 회개 구국 기도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친구야 또? 네, 같이 해요. 그래서 연사로 같이 올라와서 윤창중이하고 같이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빤스는 선물해줘야 되겠다.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적폐청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적폐청산이 있는데 이 적폐라는 거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국기도회로 모이는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정치 집단이죠. 이제 한기총은 실제로는 교단 총연합회인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치 집단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은 기독교고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네. 좌파 정권이 들어선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의 최대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개신교의 최대의 적은 좌파 정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식의 기저에 어떤 영향력이 있나 이제 이런 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큰 1등 공신이다라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치원이?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선교사로 인해서 교육이 보급됐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가도 생기고 친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은 기독교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서양 발전이 기독교의 되게 된 도움을 거죠.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현대식 그 서양 교육에 대한 현대식 교육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지식인들은 다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3.1운동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반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단체, 그런 집단들도 있다는 거죠. 그 서북청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북청년단도 그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인데 그쵸, 아픈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숨겨놓은 꼭 숨겨놔서 실제로 일반 역사학자들은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는 거는 교회 조직단체인데 실제로는 교회는 몰라요. 이 단체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영락교회만 아나 그러면? 영락교회에서는 그 서청 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걸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영락교회만 아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되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반인한테 가했던 이 폭력은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럼 이 구찌언니 이 서북청년단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그 역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한 집단이 아니에요. 이 집단이. 일단 서북청년단은 1946년에 서울 종로에서 결성이 되는데 왜 이름이 서북청년단이냐면 조선 내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 황해도 이북하고 평안 함경도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말에 그곳에서 성장한 신흥 상공인층과 지주들이 새 사회를 이루면서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기초로 한 기독교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식층이 이제 평양 또는 단군으로 상징되는 역사를 민족사의 주로 파악하면서 구한말 일제 시기 기독교 민족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단체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들어와서 그 토지를 개혁하고 또 사유 재산을 뺏고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월남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월남에서 서북청년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월남에서 그러니까 한 푼도 없이 쫓겨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갈 곳 없는 이 서북청년단이 지금의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도 그쪽에서 넘어오신 분이니까 이제 지금의 영락교회 현경재 목사님 밑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제 결성한 이제 단체가 서북청년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한경진 목사님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관계로 이분이
전쟁 났을 때 미국 북장로교를 맡고 있는 선교사들 통역을 잘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 전쟁 구호 물자랑 그 선교 자금을 이 사람들이 독식하는 바람에 이렇게 세력이 크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자기 고향 출신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라는 한 집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경직이라는 이 목사님이 또 영향력이 있던 분이니까 그냥 각 곳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시작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하여튼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 민주당을 거기에서 만들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회가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는요. 그 대공투쟁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선우기공이라고 하는요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익청년운동단체라고 하는 명목으로 생긴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우익청년운동단체는 서북 청년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북 청년회, 북선 청년회, 황해도회, 청년부, 양호단, 평안 청년회 등 이 각 도별로 대표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청이라고 부르는 서북 청년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영락교회랑 이 교회의 지원을 얻고 같이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남자들의 신앙 공동체이다, 반공의 그렇죠. 전투기지 이렇게 됐는데 시작이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남한은 미군정이고 북한은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구소련정이죠. 근데 소련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푼도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이 공산당에 대한 반감은 정말 엄청난 거죠. 예. 자기네 재산을 뺏기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종교 집단으로 모여서 반공이 그 당시에는 또 반공 막 이런 거 많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1946년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동호회나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각 도별로 자치정부들이 생기면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당이나 이런 연합회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트위터나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서 어떤 모임을 만들기가 용이했던 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 교회가 그런 모임을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러면 이 서북청년단이 그 1946년에 일어난 대구봉기, 우리가 10월 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구봉기랑 그 다음에 1948년에 제주 4.3 항쟁을 주도적으로 진압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주도적으로 진압하게 된 게 이 항쟁이 자기네들 생각에 빨갱이들의 집단의 적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우익이니까 그 힘을 누가 주는 거야? 그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남로당 출신들이 많이 제주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세력화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3.1운동 기념식 날 그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김하병한테 밟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그 미군정이 되면서 기대한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호물자나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그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최대치로 이뤄졌고, 그래서 그 기념 행사에서 그 아이가 다친 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발단이 되면서 제주도민의 95%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기념식에서 이렇게 다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위를 하면서 경찰서를 가게 됐는데, 경찰서에서는 그게 이제 시위대라고 착각을 하고 발포를 하게 돼서 6명이 죽게 돼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인 걸로 착각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도처에서 일어나는 시위라고. 공산당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경찰서를 습격하러 온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네. 미군이 오해를 하고 6명이 거기서 죽게 되고, 그거에 반발한 제주도민의 95%가 파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20%가 경찰도 같이 파업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경찰이 66명이 파면돼요. 그 일로? 예. 파면되고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북청년단이 투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서북청년단이 그때 이제 경찰 예. 대신 투입이 되면서 이 진압에 그쵸. 공을 세우게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이 진압이 굉장히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주긴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생하라는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고한 사람들도 데려다가 공산당이라고 잡아놓고 이제 돈을 주면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생을 하게 돼서 이제 제주도민들의 불만과 두려움이 이제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런데 경찰들도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냥 빨갱이야라고 잡아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6년도에 이 단체들이 결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48년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각 당마다 이제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어떤 단체들이 필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집단, 그런 거를 이용해서 서북 청년단이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국가가 재건되고 난 다음에 그 문봉재 중심의 재건파가 이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4.3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 경찰서를 신설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는데 49년 1월 18일이었어요. 이 서북청년단 단원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키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종의 이 당의 어떤 그 실제적인 일을 하는 뭐라 그럴까요? 조폭 정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 4.3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공권력에 준하는 경찰로 편입되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북 청년들이 제주 시민의 10%에 해당하는 전국에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좌경분자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좌빨이라 그러는 거죠.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서북 청년단이.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그 세계 역사상 무차별 백색 테러로 가장 유명한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래서 그 1951년에 파블로 피카소가 한국의 대학살이라는 걸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엄청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게 2014년 세월호 때 그 리본을 철거하겠다고 서북청년단이 당당하게 가위하고 박스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한때 난리가 났던, 잠깐 이슈화 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한경주 목사님은 죽기 전에 제가 기사에서 발췌해 왔는데, 한경주 목사님의 발언이에요.
그때는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오. 이분이 참 평안한 남자분이니까.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을 많이 사게 됐지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빨갱이를 처단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서북청년단은 제주도 4.3 사건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나중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로서는 이념 전쟁이었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서북 청년단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인민군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또 반대로 반대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이념 전쟁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종교 집단이고 기독교 집단이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 정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그 정치적인 집단을 교회가 후원을 하게 되고 연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요. 장로교만 이렇게 교권이 있어요. 거의 70%에 가까운 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교계의 힘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선교사들 자체가 장로교가 제일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히 장로교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인구가 많다 보면 연계되는 그 집단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로는 감리교나 감리교 선교사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감리교도 돈도 아니 많고 많이 왔지만 장로교 숫자가 제일 많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기독교 교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요.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기독교인의 전체의 거의 60% 이상이죠, 지금? 60% 이상이 지금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렇죠. 한 교단, 네, 전체가 장로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이런 영락교회처럼 비슷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집단의 정치 이승만을 탄생시키고 그 이승만이 장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세력들이 교회였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다시 또 정치권에서는 또 많은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게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계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지금 저희가 지금 서북청년단을 보면서 이게 교회에서 만든 그 어떤 집단 단체라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서북청년단이 왜 이제 이슈가 되냐면 최근 기사에 보면요. 그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이 한기총이 정치 집단화되면서 언제죠?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2014년도에 서울 중구 서울 청소년 수영관에서 재건총회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 서북청년단이 현실에서는 이제 사라졌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는 48년도죠. 그러니까 46년도 11월 30일에 창설을 했다가 48년도 12월 19일에 해체가 돼요, 공식적으로는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 3월에요. 그 서북청년단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해병대 출신들 보수단체가 이런 모임을 만들려고 실제로 했다가 실제로는 되지는 않았고 2014년도에 정식으로 모임을 하려다가 그것도 실제로 모임을 만든 거는 아니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기총 모임 때 보면은 맨 앞
앞줄에 서가지고 해병대 옷 입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북청년단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1946년도에 처음 생길 때에 좌빨, 그러니까 그 좌파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을 주 이념으로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 이념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의 한국에 있는 좌빨들을 청산하는 의미에서의 서북청년단을 재건한다는 의미죠. 근데 실제로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것이 등록된 법인단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진 않지만 뉴라이트가 또 다른 변형의 서북청년단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뉴라이트가 주로 지향하는 게 이승만이 국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전국연합이 있고요. 상임위장을 김진홍 목사님이 맡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찌 언니 얘기는 그 뉴라이트도 서북청년단의 그 또 다른 변형된 네. 단체로 보인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뉴라이트를 언제 들었냐면 이명박 정권 때 처음 그런 용어를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 전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또 공교롭게 개신교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교회인데 이 소망교회 이분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곽선희 목사님이 서북청년단 소속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승만이 그 서북청년단의 덕을 받듯이 이명박이도 덕을 봤다고 봐야 되네. 그럼요. 저는 한기총의 덕을 받지. 그쵸.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핵심이 우리나라의 한기총을 필두로 하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뇌 구조 안에서는 이 서북청년단이 가졌던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서북청년단들이 좌빨들을 청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좌빨들을 빨갱이들을 청산해야지만 이게 바른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쭉 그 역사적인 흐름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으네요. 왜냐면 공산당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빨갱이를 우리가 기독교가 앞장서서 처단을 해야 돼라는 그 사상이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니 또 아까 그 소망교회 박선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주류니까 당연히 뭐 일반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흘러가지 우리가 않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청산해야 될 과거가 뭐냐면 서북청년단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쵸. 예, 역사 앞에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한기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도 이 사람의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이분이 끝까지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분은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나 30만 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다수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교인들이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네. 서북청년단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서북청년단이라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북청년단의 부활을 알리는 모임이 생기고, 그다음 한기총의 집회에서 맨 앞줄에 서가지고 서북청년단 깃발을 들면서 좌파들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현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946년도에 그 서북청년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물꼬를 틀려면요, 영락교회 쪽에서 뭔가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슈화가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역사를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북청년단의 모태가 됐던 게 이 영락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언론이나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좀 까줘야 돼요.
근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밖에 안 하지 뭐 까나. 네. 또 우리나라 그런 사람의 부분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역사적인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상 뭐 이미 돌아가신 고인을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경직 목사님 개인을 까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한기총의 그 주류가 거의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런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그 하늘 출판사에서 윤정란 씨라는 분이 지은 책이 한국 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는 아마 이 내용이 특히 이 서북 청년단에 대한 그 실태 뭐라 그래 그거를 좀 잘 여기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근데 이제 이거 방송 들으시고 서북청년단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요 위키피아나 나무위키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시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정치적인 이제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게 되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조나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찌가 하는 건 어때? 뭐요? 뭘 내가 마무리. 무슨 한국교회 적폐를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봤어요. 독일 친구 그 다니엘인가? 그 다니엘이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유태인 학살했던 그곳을 네, 방문을 하는 봤어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1년에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2번인가 3번을 거기를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했고 네. 이게 얼마나 많은 네, 피해를 그렇다고 났는지 들었어요. 네. 예, 그거를 보고 뼈저리게 반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가끔씩은 이렇게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잖아요. 이게 진실인 건 알지만 이거를 보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덮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우리나라 개신교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개신교가 각성하고, 우리들이 각성하고,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진실에 좀 더 다가가고 네. 이렇게 뚜껑을 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발 기독교가 주류가 돼서 좀 예전에 그 구카톨릭 시대처럼 이렇게 정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한국교회에 이런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서북청년단이랑 빨갱이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념 전쟁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역할에 교회가 일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많은 일에 공헌한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뭐 한경직 목사님도 회개 설교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개인의 복과 개인이 체험하는 은혜와 개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강조하지만 공공성과 공적 정의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구원론과 교회 안에서 기도나 그 어떤 활동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제 개인화되어 버린 교회,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거대한 흐름이 그런 역사의 아픈 과거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그래서 더더욱 더 개인의 신앙과 기복 신앙에 집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만 끝내고 우리가 좀 한국교회가 새롭게 어떤 변화의 물꼬를 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진리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터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과 진리에 대한 공정성, 공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해야지만
은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또 가벼운 방송보다 저희 신앙터치가 추구하는 방송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많게 하는 그런 방송이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